네, 반갑습니다. 고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아직 NBA 개막까지는 뭐 2달이 조금 넘게 남았지만 또 부상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입었던 부상 때문에 12월 전까지는 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팀과 계약을 맺은 선수 입장에서도 뛰고 싶겠지만 반대로 팀 입장에서는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혹은 자주 병원 신세를 지는 선수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부상자들을 아주 기다려준 또 NBA의 보살팀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클레이 탐슨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클레이 탐슨이 2019년 NBA 파이널에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그 이후에 맥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2019-20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와의 파이널에서 십자인대 부상을 입었죠. 자, 그리고 재활하던 와중에 다시 한번 아킬레스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시즌 반을 날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 밑에 계약을 보시면 2019-20 시즌에 32밀, 그 다음에 35밀, 37, 40, 43밀을 받게 됐죠. 5년에 190밀 맥스 연장 계약을 골든스테이트가 맺게 해준 겁니다. 이미 부상을 입었지만 클레이 탐슨은 우리의 선수고 최고의 무대에서 우리 팀을 위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곧바로 바마이스 단장은 5년 190밀에 계약을 맺게 됐죠. 그리고 2시즌 반을 날리게 됩니다. 아킬레스건까지 찢어지면서 1시즌도 아니고 2시즌도 아니고 2시즌 반 동안 부상을 입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뭐 68밀이 넘는 그런 계약 금액이 사실 허공에 날아간 셈이 됐죠. 자, 하지만 클레이 탐슨이 복귀했던 2022년에 정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극적인 우승을 달성합니다. 네, 그리고 클레이 탐슨 본인도 4번째 우승을 또 거머쥐게 됐고, 2023-24 시즌이 끝나고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만, 클레이 탐슨 입장에서도 내가 2번의 부상을 입었는데 5년 동안 190밀을 챙겼고, 그리고 내가 복귀했던 그 해에 또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래도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입니다. 펠리컨스는 자이언 윌리엄슨을 또 계약을 맺었었죠. 자, 그런데 이 자이언 윌리엄슨은 참 부상이 잦았던 선수였어요. 특히나 NBA에 데뷔하고 나서 본인의 몸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자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고, 체중 문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였고요.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2021-22 시즌에 모든 경기를 날렸습니다. 발부상 때문에 아예 뛰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22-23 시즌도 부상 때문에 29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출석률이 정말 형편없는 거죠. 자, 물론 2019-20 시즌부터 2022-23 시즌까지는 루키 스케일, 루키와 계약을 맺은 그 서비스 타임이기 때문에 날린 금액은 2021-22 시즌에 10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루키 스케일이 끝나고 나서 지난 시즌부터 시작되는 금액 아주 높아지잖아요. 연평균 거의 35밀이 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부분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이 몸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 체지방을 유지하지 못하면 보장 금액이 많이 깎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 윌리엄슨은 지난 시즌부터의 행보가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자이언 윌리엄슨이 지난 시즌 아주 중요했던 무대에서는 부상으로 4쿼터 마지막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규 시즌 때는 아주 건강을 유지했었죠. 그래서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루키 스케일 끝나고 1순위로 뽑은 선수인데 어떻게 연장 계약을 맺지 않겠어요.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보호장치를 넣어 놓으면서 자이언 윌리엄슨에게도 어느 정도는 좀 경각심을 일깨운 거죠. 그러면서 결국 자이언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또 본인이 조금 더 몸 관리를 샤프하게 진행을 했고, 지난 시즌 70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23-24 시즌 때 70경기 출전을 했는데 NBA에서 뛰는 5년 동안에 총 몇 게임 뛰었냐? 184게임 뛰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빠졌죠. 5시즌 동안 184경기면 단순하게 나누기 5 했을 때 연평균 36경기 뛰는 거 아니에요. 해도 너무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자이언은 출석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코트를 밟고 나서 어떤 단점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보다는 그냥 일단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출근하는 빈도를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엘 엠비드는 2014년 NBA 드래프트 3순위로 필라델피아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2014-15 시즌 그리고 2015-16 시즌 2년을 발부상 때문에 날립니다. 그리고 2016-17 시즌도 31경기 출전에 그쳤어요. 결국에는 데뷔하자마자 2시즌 반 이상을 날리게 된 거죠. 당연히 뭐 저 때는 루키 스케일의 계약이 맺어 있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연봉으로 날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지금 뭐 9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뭐 10밀 이상의 금액을 날리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2017-18 시즌 그러니까 NBA에서 맞이한 4년차 실질적으로 2년차 시즌 이후에는 그래도 건강을 유지했어요. 꾸준하게 60경기 이상을 뛰었고 뭐 지난 시즌 39경기 출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NBA에서 433경기 뛰는 동안에 평균 27.9득점,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죠. 자, 부상 기간 동안에 준 연봉 자체는 루키 스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다는 점. 하지만 그 이후에 2018-19 시즌부터 연평균 뭐 25밀, 27밀을 받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그래도 발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이 엔비드가 사실 워크에틱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샤킬 오닐이 그랬던 것처럼 시즌이 시작했을 때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시즌을 치르면서 체지방 줄어들고 굉장히 몸 상태가 날렵해지는 그런 일정을 반복했었는데 자, 이번 여름에는 런던 올림픽 때문에 페이스를 빠르게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조엘 엠비드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절반도 뛰지 못했는데 올 시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반면 필라델피아는 엠비드뿐만이 아닙니다. 마켈 펄츠, 뭐 벤 시몬스, 내가 상위 순번으로 뽑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들어눕는데 아주 그냥 이골이 난 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이미 펄츠와 시몬스는 팀을 떠났지만 그래도 조엘 엠비드는 현재 필라델피아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필라델피아의 벤 시몬스입니다. 자, 벤 시몬스 역시도 2016-17 시즌 때 발부상으로 인해서 루키 시즌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루키 시즌이 한 시즌 더 뒤로 간 거죠. 자, 2016-17 시즌 때 연봉이 조엘 엠비드 때보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6밀을 받게 됐고요. 첫 해에 6밀을 받게 됐고 이후에 건강하게 복귀를 했고 2020-21 시즌 때 연평균 뭐 33밀 정도가 넘는 그런 아주 비싼 금액에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자, 하지만 2021-22 시즌 또 한 번 부상으로 전체 시즌을 날립니다. 뭐 허리 부상,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쳤고 그리고 2022-23 시즌에 35밀을 받는데 42경기 23-24 시즌 때 37밀 받는데 15경기 정리하자면 최근 NBA 3시즌 동안에 57경기 뛰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19경기 뛴 거야. 결장이 아니라. 얼마나 워크에틱이 좋지 않고 본인의 몸 관리를 더럽게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벤 시몬스가 2016-17 시즌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NBA 8년 차입니다. 8년 차인데 NBA 통산 출전 경기가 332경기예요. 그러면 그냥 40경기 뛴 거 아니에요. 출석률이 50%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받아가는 연봉은 33밀, 35밀, 37밀 그리고 또 계약이 24-25 시즌도 굉장히 높고 얼마나 벤 시몬스가 편하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필라델피아가 결국 브루클린 네츠로 벤 시몬스를 트레이드했지만 벤 시몬스, 조엘 엠비드의 이 두 명의 원투펀치 체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 굉장히 허무한 결말입니다. 필리 입장에서는 정말 부상으로 신음하는 선수들이 싫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바로 챗 홈그렌입니다. 자, 홈그렌은 2022-23 시즌 때 발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어요.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했던 픽업 게임에서 그만 발을 크게 다치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한 시즌을 날리게 됐고 지난 2023-24 시즌이 챗 홈그렌의 루키 시즌이 됐죠. 웬반야마와 함께 신인왕을 놓고 다퉜는데 굉장히 연봉이 많이 올랐죠. 조엘 엠비드나 벤 시몬스가 받았던 금액보다 루키 스케일이 거의 뭐 10밀에 달합니다. 2022-23 시즌 때 평균 연봉이 9.8밀이었어요. 그래서 이 9.8밀을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복귀해서 맹활약을 했었고 그 덕분에 신인상 투표 2위에 올랐습니다. 웬반야마가 1위 그리고 홈그렌이 2위였어요. 챗 홈그렌이 그래도 신장은 크지만 또 활동량이 많지만 몸무게가 가볍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르징기스처럼 많은 부상을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저는 루키 시즌 때 전 경기를 날렸지만 이 홈그렌은 벤 시몬스나 혹은 뭐 이런 선수들과는 워크에틱 자체가 차원이 다른 선수예요. 저는 홈그렌이 아주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론조 볼입니다. 현재까지는 복귀가 미정이고 뭐 다음 시즌 때 돌아올 수 있다. 농구에 필요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론조 볼은 무릎 부상 때문에 이 좋은 커리어, 그 다음에 이 훌륭한 실력을 지금 날릴 위기에 놓여 있어요. 보시면 LA에서 2년, 그리고 펠리컨스에서 2년을 보내고 루키 스케일이 끝나자마자 시카고 불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평균 20밀에 달하는 계약인데 2021-22 시즌 때 잠깐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그리고 지난 2시즌 동안은 결국 무릎 부상 때문에 아예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깝깝한 건 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가 또 조시기들을 데려오면서 론조 볼의 빈자리를 대비하고 있는데 2017-18 시즌 때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뛴 NBA 경기 수가 252경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카고 불스로 이적했을 때 첫 해에 35게임 뛰고 아웃됐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2시즌 반을 날린 셈입니다. 지난 3시즌 동안 35경기 뛴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카고 불스는 19.5밀, 20.3밀을 줬습니다. 2년 반 동안 40밀이 넘는 금액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물론 뭐 NBA도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뭐 생돈으로 날리는 건 아닙니다만 시카고 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죠. 또 론조 볼의 플레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뭐 론조 볼은 슈폼 빼보고는 아주 지켜볼 만한 그런 플레이가 많은 선수고, 저는 제2의 제이슨 키드 같은 느낌을 받았어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만, 글쎄요, 무릎 부상, 2년 반을 날린 무릎 부상을 딛고 과연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반응성이 뛰어날까? 100% 아니 70%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무쪼록 론조 볼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저는 코트를 누비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이상 부상 선수들을 기다려준 NBA 보살팀들, 뭐 보살이란 말을 붙였지만 뭐 NBA 팀들도 사실 또 매몰차게 선수 트레이드 하잖아요. 이 바닥은 냉정한 그 자체인데,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우리 팀에 해준 게 많아서 맥스를 때려준 그런 아주 낭만적인 이런 사례도 있었고, 반대로 데려왔는데 오자마자 폭망한 그런 뭐 시카고 불스 같은 팀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 팀들을 정리해봤는데 혹시나 제가 현역 선수 가운데 빼먹은 선수가 있다면 또 남겨주십시오. 제가 또 댓글로서 공부하고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